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으셨으면 예. 그랬을까. 저는 뭐 법률적으로는 여러 가지 검토 사항이 필요한 음. 부분이 있다. 네. 사실 대한민국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정말 탈바꿈을 네. 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사법개혁, 권력기관의 개편이 굉장히 중요한데 음. 이 검찰이 하여튼 나나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1순위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예. 이게 완성되면 다음엔 법원을 해야 하고 아. 그다음에 감사원까지 가야 하는데 예. 검찰개혁에 집중하다 보니까 네. 자기들은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이 법원이. 네. 그래서 제가 어제 약간의 경고성을 포함해서 네. 충정 어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언론들이 네. 특판만 다 받았어. 특판만 받았더라고요. 그렇죠. 앞에 충정 어린 얘기는 다 아. 빼고요. 개혁을 너무 많이 하려고 그래요. 이게 절차적으로 순서적으로 네. 네.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아. 가는 게 좋지 않겠냐. 네, 싱글벙글 강석 김혜영의 후임될 뻔한 정프로가 있는가 하면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후임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더불어민주당의 이춘석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담이 크시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는데 좀 적응이 됩니다. 이제. 아, 벌써 이제 적응됩니까? 그래서 제가 방법을 바꿨습니다. 예. 어떡해요? 저는 이춘석식 법사위를 운영하겠다. 아. 정청래 그림자를 지어내고 이춘석식. 그러니까 요즘에 네. 그 우리 당 의원들하고 그 야당 의원들이 저한테 재미가 하나도 없다. 정청래 노잼이다. 할 때는 막 싸우고 그랬는데 제가 가릿하고 못 싸우게 하니까 재미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언제 날짜 잡아가지고 한번 싸우시게요. 원 없이 싸우게 한번 이렇게 알겠습니다.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 우리 법사위원장님 모셨고요. 오늘 신혜원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그 이춘석 위원장님 감 많이 살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감을 살려드린다. 21대 때 한번 쉬고 오셔가지고. 아, 네. 아, 22대 복귀하자마자 지금 중책을 너무 많이 맡았어요. 아 그래요. 후보도 수행도 했고 네. 지금 뭐 경제 2분과 위원장도 맡고 있고 법사위원장도 맡고 있고 약간 좀 아직 적응이 안 되신 것 같아요. 완벽히. 그러니까 이제 지금 4선이죠. 예, 사선. 그렇습니다. 네. 예, 18대 처음 오셨나요? 네. 예, 예, 그리고 18, 19, 20대하고 21대 20하고 21대 떨어지고? 이제 네. 22대 때 다시 네. 한번 쉬고. 보통 거기서 떨어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아픔 좀 있으셨겠죠? 이게요 예. 떨어지니까 네. 제가 욕을 가장 많이 얻은 것이 고개가 뻣뻣하다 뭐 인사 잘한다 했는데 아. 뭐 떨어지니까 저절로 되더라고요 이게. 이게 이게 자연 진짜 치료가 되는군요. 네, 진짜 한 번씩 떨어져 봐야 돼. 아. 내가 우리 그 기사는 의원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아. 한 번도 안 떨어진 애들이 네. 지들 기가 마음대로 해요. 만장하죠. 근데 한 번쯤 떨어지면 좀 성숙해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훨씬 이제 겸손함까지 겸비한 4선 의원 되셨다. 예전에는 제가 네. 기억할 때, 그러니까 제가 진짜 연락 저는 내적 친밀감이 되게 있는데 그때 원내수석하고 하실 때 예. 연락 아침마다 드렸었거든요. 음. 근데 약간 그러니까 본인이 소신이 아닌 말은 못 하시는 캐릭터예요. 아, 그래요. 네, 이제 그런 캐릭터들이 몇 분 계신데 이제 제 마음속에 그런 약간 투덜이 소신파는 아. 정성호 법무부 장관, 뭐 이춘석 법사위원장 이런 분들이 계신데 아. 지금은 이제 또 저는 평등하게 두루두루. 대접합니다. 지금도 전화가 많이 오는데 전화를 안 받으면 전부 다 안 받습니다. 아. 누구를 받고 누구를 안 받고는 않고. 빈말 같은 거 잘 못 하시고. 네, 왜 그러냐면 거짓말을 못 하거든. 거짓말 그래서 요즘에 못하세요. 전화를 잘 안 받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냥 주로 국정기획위원이 일을 물어보면 네. 이게 확정되지 않고 굉장히 민감한 사항들이 많은데 네, 네, 네. 이게 나갔을 때 파장이 있어가지고 예. 저는 새끼 손가락 봉숭아물 들이신 건 아니죠? 이게요. 제가 2주 다치신 전에 거죠? 아니에요. 예, 예. 2주 전에 네. 지역에서 꼬마들이 하는 행사를 갔는데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봉숭아물을 들여줘갖고 제가 아, 진짜 봉숭아물이에요? 예, 봉숭아래요. 2시간 만에 이걸 풀었는데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게. 너무 귀엽지 않아요? 나 그럼 맨 저기 다치신 건가 했는데 아무리 봐도 봉숭아 느낌이라. 아, 그러셨구나. 지역에 행사 가셔서. 예, 따뜻한 익산 확실히 한 번 남자입니다. 떨어지고 나니까 옛날 같으면 안 갔을 텐데 떨어지고 봉숭아 나니까. 언제마다 내쳤는데 드렸습니다. 2시간 얹고 네.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뭐 처음 뵀으니까 저희 인사는 요 정도 하고 네. 지금 굉장히 그 판사들에 대한 불만이 민주당에서 좀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 내용 좀 한번 좀 설명 좀 아니 해주시겠어요? 어제 위원장께서 네.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어요. 네. 이러다가는 특검에 이어서 음.
특판까지 지금 생겨야 할 판이다. 특판. 그러니까 검사들이 수사 제대로 못 해가지고 네. 우리가 이 특검이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판사들도 제대로 못하면 이 사법부의 신뢰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특판까지 만들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최근의 현안이라고 한다면 이제 특검에서 뭐 청구한 이제 여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들이 기각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잖아요. 김용대 드론사령관, 어제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 네. 관련해서 이제 좀 비판을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맞나요, 해석이? 하여튼 충정어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 법사위원장을 출범할 때 네. 사실은 대한민국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정말 탈바꿈을 네. 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사법개혁, 권력기관의 개편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검찰이 하여튼 나나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1순위가 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이게 완성되면 다음엔 법원을 해야 하고 아, 그다음에 감사원까지 가야 하는데 예. 우리가 화력을 검찰개혁에 집중하다 보니까 네. 자기들은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이 법원이. 네. 그래서 제가 어제 약간의 경고성을 포함해서 네. 충정어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 대한민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내란이 일어났고 지금 내란의 주동자들이 수사도 안 받고 또 자기들 지지자를 동원해서 선동하고 이거 내란을 어떻게 종식시키고 제대로 대한민국을 세우냐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니까 특별검사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특별검사한테는 무한 권력을 준 게 아니라 네. 사실은 시한을 제한시켜서 준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다급할 거 아닙니까? 특별검사들은 예. 자기들 성과도 내야 하고 진실도 밝혀야 할 거니까. 네. 활동 시한이 예, 정해져 있으니까. 있으니까. 음. 그래서 압수수색을 하거나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판사들은 느긋하게 예. 옛날 일반적인 사건처럼 아. 뭐 한가하게 여기 뭐 증거인멸에 도주 우려가 있습니다. 예. 이게 뭐 맥가이벌처럼 사용해가지고 딱 하나 기각시키고 이렇게 해서 저는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하면 그 책임은 사실은 나는 고스란히 법원한테 갈 수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국민들이 잃지 않고 있으니까 네. 정신 차려달라. 특검도 있는데 네. 특판은 못할 거 없다. 못할 거 없다 하는 네. 얘기를 제가 마지막에 멘트로 했는데 네. 언론들이 네. 특판만 다 받았어. 특판만 받았더라고요. 그렇죠. 앞에 충정하는 얘기는 다 아. 빼고요. 아, 그래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여튼 뭐 아니 억울하진 않습니다. 취지 자체가 뭐 왜곡된 건 아니니까 예, 예, 그만큼 검찰 개혁 그다음에 뭐 사법 개혁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예. 법원도 좀 개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감사원도 개혁을 좀 해야 되는데 법원은 만약에 개혁한다면 뭐가 제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찰의 문제는 우리가 너무 좀 많이 예. 들었으니까 뭐 충분히 이해되는데 법원은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얼마 전에 오영준 재판관을 네. 헌법재판관을 청문회할 때 예. 그냥 크게 대두됐던 게 두 가지였어요. 사실은 헌법 소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이게 네. 재판을 한 것들을 다시 헌법재판소에 올릴 수 있느냐. 네, 재판 소원. 네. 네. 재판 소원. 그러니까 헌법 소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저는 또 하나 같이 보는 게 대법관 수의 증언 증언 문제. 문제입니다. 네. 저는 이게 전혀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네.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 법원의 재판이 충실하게 이행되면 네. 사실은 헌법재판소원의 문제가 거론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이 재판이 정상적으로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대법관 수가 적다는 이유로 네. 우리 민사 사건의 70%가 판단도 못 해보고 심리 불특경을 각하당해 버려요. 예. 네. 근데 우리 가위바위보도 30대판 아닙니까 이거 네. 가위바위보. 그 재판도 우리 헌법에 3번 받을 재판 권리가 있다고 그러는데 네. 다 각하시켜 버리니까 네.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억울하다. 그러면 이걸 구제할 방법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재판소원 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3번 봤잖아요. 아니 형식적으로는 3번을 가는 네, 거죠. 네. 1심, 2심까지는 다 맞거든요. 네. 세 번째 대법원의 재판을 받는데 네. 이 재판은 다 하는 게 아니라 법리 적용은 선택적으로 안 하고, 합니다. 네, 예, 왜냐하면 예. 이것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각하를 시키는 게 네, 70%입니다. 네. 아, 그러면 너무 10건 중에서 음. 3건은 재판받고 예. 2건은 건수가 많아서 기각되고 그런가요? 이게 수는
사건 수는 많은데 그걸 아. 담당하는 재판관의 너무 수는 적으니까. 적으니까. 아.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필수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지원의 조금 문제가. 더 따져봐야 할 문제가 있는 사건도 그냥 네. 각하시켜버리는 비율이 네. 높아지니까 네. 대법관 수를 늘려서 대법까지 가는 해야 한다. 네. 그렇게 해야 제대로 재판을 네. 받은 권리가 네. 충족되기 때문에 네. 재판 소원까지 문제가 안 되는 건데 이것은 하나도 손을 안 보려고 하고 이 재판 소원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네. 그래서 이 문제가 더 선행돼야 할 문제다. 예. 이 대법관을 증원시키고 이 법원이 정상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네. 제도를 먼저 정립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네. 하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법사위 계셨었고 예. 원래 또 법조인 출신이시잖아요. 예. 이 법원 사람들이 대법관 증원을 반대하는 진짜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거기는 수가 적어야 예. 권위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예. 위해서가 그런데 진짜 본질적인 일반 이유예요? 판사들을 만나보면 예. 대법관 증언하자는 말에 반대하는 판사를 한 명도 못 봤어요. 없죠. 예. 다 찬성합니다. 예. 본인도 하고 싶으니까. 네. 예. 다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예, 네. 되고 나면 안 그런데 들리고 싶고.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어. 대법관들 네. 또 대법원장을 모시고 있는 이 최고의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법원행정처의 네. 판사님들이 네. 그걸 계속 붙들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늘리자면 늘릴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야당이 이렇게 이게 주장을 조금 하면 합니다. 좋은 거 아니에요? 늘리는 건 동의할 수 있다.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15명을 30명 하자. 예. 이렇게 하면 늘리는 건 동의할 수 있는데 왜? 니네가 집권할 때 15명을 다 늘려서 니네 성향에 맞는 대법관을 다 깔아놓으면 우리가 나중에 집권하면 우리 사람은 어디 들어가냐. 예. 그래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예. 네. 예. 근데 그래서 사실 저는- 그거는 정권 바뀌면 또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태까지 못 늘린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게 네. 논란이 되고 있고 양승태 옛날에 대법원장이 사건이 터진 이유도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교묘하게 피해가지고 이 상고법원제를 만들어서 고법 판사한테 네. 일정 부분을 대법관이 하는 것을 맡기게 하고 네. 대법관은 진짜 상황 노릇만 하게 예. 헌법 불합치하는 네, 결정 네, 네, 네. 중요한 것만 자기들이 하려고 하다가 음. 그 사고가 터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한 10년 동안 그러면 늘릴게 대신 인원을 좀 더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10년까지 늘려서 언제 가겠습니까? 이제 아. 하여튼 사법개혁 중에서 알겠습니다. 검찰개혁 잘 끝나면 바로 다음에 바로 시작. 법원 문제 네. 심각하게 여러 가지를 다 고민하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속도전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사실 이미 민주당에서 뭐 장경태 의원이나 법안 발의 같은 건 몇 번 했었잖아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네. 사실은 뭐 제가 언론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 법사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할 때 사실은 고사를 했습니다. 이게 예. 마치 이 독이 든 성배를 받는 느낌이어서 예. 그런데 이제 당 사정이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제가 맡게 됐는데 네. 저는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고 또 대한민국이 올바로 가기 위해서는 이 개혁 조치들은 시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년 내에 제 임기가 1년 정도 저는 생각하고 1년 내에 이런 개혁 조치를 완수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문재인 대통령 때 검찰 개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다 고민하고 해서 이 대통령실에 예. 특별감찰관 만들고 고위공직수사처 만들었잖아요. 이게 제대로 작동될지 알았어요. 근데 이게 임기 말 정도에 만들었어요. 제대로 시행을 못 해보고 네. 윤석열 정부로 넘어가 버리니까 예. 이게 다 이상해져 버렸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제도 개혁을 하더라도 초반부에 해서 이게 정착되고 시행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거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의미 있는 저는 이것이 말씀이세요. 예. 정성호 법무장관을 임명한 네. 이유와도 연결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 굳이 이제 반대쪽 의견 한번 좀 제가 질문을 드려보자면 그러면 법관 저도 이제 사실 법관 늘리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 대법관 숫자도 당연히 늘려야 되는 것 네. 같고 왜냐하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재판 엄청 밀려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 그 의대 정원 늘릴 때도 그 한 70% 이렇게 늘리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반대할 때 민주당에서 반대할 때 그 70% 늘리는 2,000명 늘리는 그 이유 그 과학적 근거 뭐냐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그 근거에 따라서 그리고 한 번에 그렇게 늘리면 되냐 서서히 해야지 그게 감당이 가능한 것이지라고 이제 비판하셨잖아요. 대법관 늘리는 거 혹은 뭐 법관 늘리는 거에 대해서도 만약에 반대쪽에서 그러면 15명에서 갑자기 30명 2배 늘리는 그 과학적 근거는 뭐냐? 어떤 명분이 있는 거냐 내지는 갑자기 이렇게 늘리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이냐 등등을 이제 문제 삼을 수 네. 있지 않겠습니까? 예, 충분히 문제 삼죠. 예. 예. 그때 뭐라고 이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 두 개의 문제는 좀 다른 성격이라고 봅니다. 네. 사실은. 의사를 늘리는 수는 사실은 일반 사인으로서 영업을 보장하는 네. 본인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적어도 검찰이나 법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공복이라고 우리가 주장하지 않습니까? 예.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이고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이 돈을 자기가 노력해서 버는 게 아니라 예. 국가가 세금으로 돈을 주는 사용업자랑 거예요. 공무원은 사실은 다르다. 예. 그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 거고 자꾸 개혁적 조치에 대해서 야당도 반대하고 국민들 또 일부 보수 쪽도 저항을 하는데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내가 권력을 누리겠다. 저는 가끔 그 얘기도 해요. 뭐 우리 총리한테도 얘기하시고 아 이거 다 바꾸려고 합니까? 우리도 좀 천천히 합시다. 이제 우리가 집권당 됐으니까. 그럼 검찰 개혁 안 해요. 법무부 장관 내가 플러스 네. 검찰총장 마음에 드는 애 시키고 그렇죠. 사람 꽂으면 사실 중수부에 몇 굳이 명 개혁할 필요가 없죠. 해놓고 네. 야 이것 좀 해라고 네. 하면 그 사람들 또 조직에 충성하고 사람에 충성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 우리도 훨씬 편하죠. 그렇게 되면 음. 대한민국이 안 바뀌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바꿔야 하고 다시는 12.3 내란 사태 같은 거가 발생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네. 계획을 하는 건데 아이고 제가 보니까요 계획을 너무 많이 하려고 그래요. 이게 시간을 정해서 순서대로 해야 하는데 그냥 우리 법사위에서 네. 엄청 법이 와 있거든요. 네. 이쪽은 빨리 해달라, 이쪽은 예. 안 된다. 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가르마가 잘 안 터져요. 교통정리하느라 좀 그래서- 골치 아프실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게 절차적으로 순서적으로 네. 네.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아, 아. 가는 게 좋지 않겠냐 네. 하는 생각을 아 가지고. 근데 이 사법개혁의 제도적 개혁은 그렇고 또 이제 그거보다 훨씬 더 급진적인 법안 발의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박찬대 의원이라든지 판사 처벌법을 만들겠다.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판사처벌법은? 그러니까 이제 요 예를 들어서 네. 뭐 판사든 검사든 뭐 법을 왜곡해서 적용할 경우에는 징역 최대 10년형에 처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 판사 등을 이렇게 처벌할 수 있게 예. 법을 왜곡해서 적용을 하게 적용한 되면 네. 그거는 어떻게 법사위에서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아니요, 전혀 안 나오는데요. 예. 네. 제가 그 부분은 좀 박찬대 지금 후보자하고 저 예. 개인적으로 친하고 예. 네. 정청래 후보자랑도 친해요. 친해요. 네. 그런데 이게 네. 이 선거 양상이 네.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좀 뜨거운 이게 상황이니까. 재밌는 상황이 발생됐어요. 네. 원래 온건 합리주의라고 주장하는 박찬대는 나도 강하다. 네. 해갖고 자꾸 강한 쪽으로 가고 있고 예. 좀 원래 강성이 강하다는 정책내는 네. 나 온건한 사람이야. 그래도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 그래서 네. 박찬대 의원님은 오히려 강하게 가고 네. 정책내 의원님은 약하게 가고 네. 그런 과정에서 네. 우리 박찬대 의원님 발의하셨는데 네. 저는 박찬대 대표의 충정은 이해합니다. 이 네. 양반은 제가 1년을 지켜봤는데 네. 1년 내동 완전히 정말로 시멘트 바닥에서 굴렀어요. 원내대표 시절에. 원내대표에 네. 제대로 한 번도 모시고 이 눈바람 맞고 다 한 거예요. 네, 여기는 네. 진짜 그 생각이 있어요, 사실은. 네. 있는데 네. 이제 여당이잖아요. 네. 순서 갖고 잘 처해서 미래를 잘 국가를 설계를 해야죠. 이제 그 네. 충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네. 우리 법사위에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잘 논의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요 얘기가 꼭 박찬대 의원이 이번에 뭐 최초로 꺼낸 건 아닌 것 같고 네. 판사처벌법 혹은 뭐 법 왜곡 시에 그렇게 처벌하자는 얘기가 전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민주당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몇몇 의원들 사이에서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이제 궁금한 거는 그럼 판사가 법을 왜곡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떻게 누가 이제 판단을 할까가 좀 궁금하긴 했거든요. 만약에 이제 한다고 치면 그것도 판사가 하는 거예요. 이 판사가 법을 왜곡해서 적용했다는 걸 다른 판사가 판단을 한다는 거잖아요. 재판에 갈 테니까. 저도 그 법 내용을 정확히 안 봐서 네.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네. 어렵습니다, 사실은.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네. 그 정치인들의 정치 행위는 네. 사실은 자기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고 법도 제출하는 거죠. 그 대신 법이 정하는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제출하는 법 중에서 실질적으로 본의를 통과하는 법은 10%도 안 되는 거니까요. 네. 다 이런 과정을 겪어야 하는데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으셨으면 예. 그랬을까.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다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실제로 뭐 이 법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매우 이제 낮은 상황이다. 저는 뭐 법률적으로는 여러 가지 검토 사항이 필요한 음. 부분이 있다 네. 하는 정도 말씀드립니다. 아니면 이런 건 어때? 이건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네. 요즘 이제 AI가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예. 그리고 실제로 저 법률사무소 같은 데서도 AI로 상당수 해놓고 이제 마지막에 검토하고 도장 찍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심지어 영국에서는 변호사 한 명도 없는 로펌이 생겼어요. 네. 그 정도라면 이제 법문 해석하고 그 결정 내리는 데 있어서 AI가 상당히 많이 왔으니 물론 그 결정을 다 따르자는 게 아니고 AI의 판결 가상 판결인 거죠. 실제 재판부가 판결하는 것과 얼마나 괴리가 계속 생기는지 그래서 그 판사가 내렸던 결정이 AI가 내렸던 결정과 얼마나 계속 좀 달라지는지를 좀 보면 이 판사가 조금 법적으로 조금 문제 있는 판결을 한 건 아닌가 하는 어떤 근거 자료, 참고 자료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전 합니다만 그건 좀 어려운 얘기겠죠. 하여튼 유무지 판단은 네,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사유를 네. 다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 부분은요. 네. 양형을 결정하는 데는 참조할 수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아, 사실 뭔가 데이터를 넣고 네. 이게 법원의 양형이 막 다 틀리잖아요. 네. 어떤 데는 막 세고 어떤 약하고 그 어. 양형을 할 때 어느 정도를 처벌하면 좋겠느냐라는 것은 오히려 그 데이터를 주고 거기서 참고를 하는 판단하기 거는? 참고로 하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네, 네. 유무지를 거기다 물어보는 것은 좀 아, 아니, 그래요. 저는 약간 그렇습니다. 반론을 제기하면 네. 예를 들어서 김용대 사령관이나 뭐 이번에 김계한 사령관 영장이 기각된 게 아까 말씀하신 취지라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판사들이 그 옛날 정말 원론적인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를 가지고 판단을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예. 이제 그러한 뭐 이런 계엄의 특수성이라든지 우리 사회에 미칠 파장 같은 거를 고려하는 거를 AI는 못할 거 아니에요. 아, 네. 그런 종류의 가치 판단을. 새로 그러니까 과거 일 말고 앞으로의 일에 대한 예. 판단들. 네. 뭐 그래서 그런 그런 거- 결정이 내려졌을 때 음. 이게 원론적인 뭐 법리 검토에 따른 그런 거만 가지고서 이 판사가 판단을 잘못했어라고 과연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너무 심각하게 죄송해요. 들어가는 것 같아. 죄송해요. 제가 보기에. AI 결정을 네. 뭐 무조건 따르자는 건 아니고 네. AI는 결국 이제 그 법안을 충분히 데이터로서 인식은 하고 있을 테니까 그 법대로 하는 것과 그 판사의 결정과 얼마나 괴리가 많이 생기나 정도는 참고를 비교 해보자는 참고를 거죠. 할 수 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어차피 이것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뭐.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게 이제 판사 처벌법 요건 이제 현실 가능성은 좀 현재로서는 매우 낮은 걸로 대신 이제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 보내는 것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좀 하도록 하고요. 근데 사실 이런 박찬대 네. 대표님의 충정이 담긴 법이다.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이것은. 네. 이대로 자막 달면 또 애매해지는데.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법안을 발의하고 하는 네. 것들이 사법부로 하여금 어떤 여론을 의식하게 하는 그런 종류의 압박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네. 박찬대 네. 대표가요 착해요. 착하죠. 아니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도 그걸 법안을 낸다고 해서 네. 제가 이제 저보다 아예 2살 어리거든요. 네. 정청래 부르셨어요? 의원하고 박찬대가 친구예요. 네. 그래서 네. 나도 해줄까? 그랬더니 네. 아, 형님은 법사위원장이 부담스러운 게 안 해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아 법안 발의 서명해 줄까라고 하셨어요? 아, 안 될 법안에 왜 서명한다고 하셨어요? 아니 품앗이 하잖아요. 힘을 좀 실어주는 거고. 그런데 네. 형님은 법사위원장인데 아. 괜히 그렇게 하니까 형님은 앉는 게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훈훈합니다. 네, 훈훈한 미담 하나 이제 공개하신 거고요. 네. 자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넘어가는데 네.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제 재판은 다 중단이 됐잖아요. 네. 근데 요거에 대해서 그냥 재판 중단되고 나중에 다시 재개되고 이런 거 말고 아예 그냥 공소 취소까지 가야 된다는 목소리가 민주당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은 이제 사실 뭐 논란의 여지가 없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재판부로 하여금 5개 재판이 모두 다 중단이 됐고, 네. 근데 이제 말 그대로 중단인 거잖아요. 아예 끝이 아닌 거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후에는 다시 이제 재판이 재개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건데 네.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아예 이런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 자체에 대해서 검찰이 공소 취소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뭐 앞선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 청문회에서도 관련 질의가 있었죠. 공소 취소를 장관으로서 뭐 지휘할 생각이 있는가 이런 취지의 질문도 있었는데, 일단 정 장관 같은 경우는 그거는 이제 내가 말하기에 부적절한 영역이다라고 좀 선을 긋긴 했습니다만,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민주당에서 무슨 법이 나오거나 예. 어떤 주장을 하면 예, 이게 모든 걸 다 예, 이재명 대통령하고 연결시켜요. 이재명 대통령을 뭐 하겠다 예. 이렇게
시키는데 네. 이 공소 취소의 문제는 네. 사실은 검사가 네. 수사할 때 증거를 조작하거나 또 가혹행위가 행해지거나 네. 이렇게 해서 이 조작된 사건을 기소했을 때 음. 이걸 가만히 둘 것이냐 하는 문제이거든요. 네. 근데 조작 사실이 밝혀졌어. 예. 그러고 계속 재판을 하면 그 피고인들한테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실제로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공소 취소를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논란이 드는데 네. 이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네. 규정이 없어요. 네. 어떤 경우를 해라. 라는 게 명시적으로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검사가 어. 마음이에요. 아. 검사가 네.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음. 하기 싫으면 말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 검찰권의 남용에 의해서 피해받은 피해자를 구제하는 측면에서 공소 취소가 필요한 게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고 아마 우리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이와 유사한 법을 낸 것 같아요. 예. 사실은 발의를 한 것 같은데 네. 이것을 자꾸 야당이나 이제 보수 쪽이나 이쪽은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려고 그러는 거다 아. 하려고 하는 거다. 한데 이게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어려운 거고 네. 만일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받은 내용들이 진짜 증거 조작에 의해서 했다든가 네. 그렇게 하면 네. 사실은 공소 취소할 수 있는 것이죠. 아. 그런데 이게 많은 피해를 본 사람들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법과 논의 사항인데 이게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로 치환시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 않냐 하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해서 공소 취소에 관련된 규정을 명문화하자라는 게 그런 그런 움직임 논의를 좀 취지라는 거죠. 하자는 취지로 지금 이 공소 취소에 논란이 지금 제기돼 네. 있는 거죠. 그럼 어떤 경우가 그럼 공소 취소의 요건이 돼요? 지금 옛날에 이야기 뭐 주시는. 그 유호성 아, 사건 같은 네네. 경우 예. 그런 경우에 간첩으로 처벌을 받았는데 네. 예. 증거 조작하고 예. 다 하고 그렇게 네. 했다는 것이 밝혀졌잖아요. 네. 이런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 공소 취소 네. 해야 맞는 거죠. 네. 네, 다. 뭐 하거나 그냥 쉽게 생각하면 뭐 진범이 잡힌다든지 예. 아니면 근데 관련 그런 경우는 하고 있어요, 법조항이 지금도. 폐지가 된다든지 예, 지금은 아예. 하고 있는 예. 경우는 진범이 네. 잡힌 경우. 예. 네. 이 한 경우만 공소 취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당연히 뭐 공소 취소가 될 거고 만약에 증거를 조작했다고 한다면 이제 증거를 조작했는지를 밝혀내는 것도 이제 법정에서 아마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재판 과정에서 예. 그게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그 재판 과정에서 그렇게 증거가 조작된 게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그럼 이제 당연히 공소 취소가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증거를 조작한 그 검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벌을 좀 해야 되겠죠. 뭐 그런 거에 근데 대한- 지금은 그런 게 나와도 안 해요. 안 하니까. 본인들 책임지가 끝까지 가요. 대법원까지. 예. 예. 사실은. 네. 그래서 피해자한테도 안 좋고 네. 사실은 이것도 인력 낭비예요. 사실은. 그렇죠. 어쨌든 해봤자 어찌 재판을 무지 계속 나오고 받아야 되는 거니까. 공소 네. 기각 판결 날 것이 뻔한 건데 네. 계속 자기 자존심 지켜가려고 하는데 이게 맞냐는 거지. 네네네. 그런 경우에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확실히 좀 해놓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예, 네. 그런 논의들이 시작되고 그것이 정리가 된다고 하면 그게 네. 법으로 제정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있다. 알겠습니다. 우리 그 위원장님은 어떤 법사위원장을 하시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굉장히 그 주목을 많이 받는 법사위원장도 있고 야당하고 여당하고 굉장히 또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 없는 그런 법사위원장도 과거에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법사위원장님께서는 어떤 법사위를 좀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저는 예. 내가 냉철하게 잘 고민을 해보면 예. 저는 법사위원장을 맡으면 안 됩니다. 제 판단은. 아 그래요? 법사위원장을 맡으면 안 되는 사람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거예요. 왜 안 된다고 스스로 판단하세요? 이게 법사위가 이 정쟁의 최전선이기 때문에 예. 우리 당을 대변해서 네. 제가 앞에서 선두로 싸워줘야 하는데 예. 저는 태생적으로 그런 걸 잘 못해요. 예. 아 싸움 파이터가 아니시구나. 네. 아니야. 저는 뭐 싸울 때는 싸워요. 근데 네, 네. 제가 동의되지 않는 부분에 누가 뭘 하고 하면 죽어도 안 해요. 근데 아. 이 법사위원장은 내가 네. 동의가 안 돼도 싸워야 할 때가 있어. 예? 근데 저를 싸우기가 싫어. 그래서 나를 왜 시켰을까 제가 고민을 좀 했어요. 아 네네네. 그런데 이런 결론에 이뤘어요. 예. 야, 이제 여당이 되다. 아, 네. 우리 국민들의 보는 모습들이 있을 거다. 아 이제는 여당 국민들이 법사위원장이다. 여당으로서 여유를 가지고 논의하고 야당의 목소리, 소수의 목소리도 귀 기울여주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좀 더 보면 이제는
이 법사위가 우리가 공격할 지점보다 공격당할 지점이 많을 아, 때가 네. 올 거다 때가 네. 사실은 네. 그 밑자락을 그래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네가 가서 좀 밑자락을 좀 네네네. 깔아놔라 하는 정도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 법사위원장은 야당으로서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철저하게 좀 잘 싸울 사람 그리고 법안 통과를 통해서 현 정부의 뭐 부당함도 좀 알리고 뭐 이런 정도의 사람이 필요했던 거고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여당이 된 상황에서는 그런 파이터보다는 조금 더 포용형 인재로 법사위를 꾸려가는 게 맞겠다. 제가 저한테 스스로 네. 명분을 주는 겁니다. 아까 저는 법사위원장 하면 안 될 사람이라고 했는데 굳이 명분을 하나 줘야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저한테 명분을 그렇게 저한테 주었습니다. 그렇게 주고 계시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네. 너는 해야 돼. 나는 해야 돼.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서 제가 네. 사실은 지금은 야당 의원들보다 우리 여당 의원들한테 욕을 훨씬 많이 얻어먹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그 어제도 내가 박지원 대표한테 결정은 누가 한 혼났습니다. 거예요? 뭐라고 혼나줬어요? 네. 아니, 뭐 혼나신 거 먼저 얘기를 네. 해주시고. 아니 어제 네. 이 법사위를 가보면요. 네. 이야기를 하시는 분만 해요. 항상. 예. 이거 토론할 의원은 있으십니까? 딱 하면 법사위원들 여당 가운데. 해당 야당 셋쯤 돼. 예. 그래서 내가 이게 좀 아닌 것 같아. 네. 그래서 장경태 의원이 어제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특정인이 시간을 독점하는 게 맞냐. 아. 이 얘기를 의사진행 발언에서 제가 생각할 때 그러면 우리 한번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질문 총량제를 두면 어떻겠습니까? 네. 어? 대선 후보 토론처럼. 우리가 30분을 쓸 수 있는데 네. 이걸 어디다 쓸 것이냐 하는 것은 본인 판단이에요. 그렇다가 박지원 대표가 혼났습니다. 왜 네가 의원 말을 막아? 그래갖고 그냥 바로 깨갱했습니다. 제가. 박지원 의원한테 혼나셨어요? 네, 제가 박지원 대표님을 개인적으로는 예. 존경하거든요. 제가 네. 예전에 법사위를 11년 할 때 예. 저하고 같이 11년을 같이 나란히 하셨죠. 앉아서 옆자리에 저 사수 사셨죠. 그 사수고 제가 도사수 역할을 맞습니다. 했어요. 아니 근데 우리 법사위원장은 누가 결정하신 거예요? 아니 뭐 다 아시잖아요. 사실은 제가 법사위원장 거론 안 된 거 여러 명이 거론된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리고 자천 내가 하고 싶다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있었고. 예. 빙빙빙빙 돌다가 예. 그 다음 날 오후에 법사위원장을 선출해야 하는데 네. 한 점심 때쯤 돼서 그 네. 전날 점심 때쯤 전화해서 원내대표님이 저보고 하래요. 그래서 예. 저는 법사위를 11년에서 지금 떠났는데 네. 감도 없고 네. 법사위 떠나니까 그렇게 좋더라. 네. 않겠다. 그랬더니 할 사람이 없대. 근데 저쪽이 자꾸 내놓으라고 한대. 예. 근데 그 말씀이 그래요. 네. 그래도 이춘석 의원 정도 맡기면 좀 반발을 좀 적을 것 같아. 아, 그뭐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네. 했는데 제가 그때 뭔 생각을 했냐면 네.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네. 저한테 법사위를 좀 가달라고 제안을 했는데 네. 제가 이런 지하에 거절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어. 사실은 저는 이래이래서 안 가겠습니다. 예. 뭐 제가 안 가는데 그럼 누구를 같이 가면 가겠습니다. 손잡고. 네. 근데 그게 안 됐어요. 사실 못 갔어요. 아. 그때 이제 미안함이 있는 거야. 음.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나한테 요청할 때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하는데 이제 시간은 없고 통보를 해야 하는데 네. 그래서 맡았는데 네. 잘하겠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그 이제 법사위 운영도 있지만 민주당 법사위원들 자체가 워낙 캐릭터가 세고 개인 플레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관리해라. 제가 서영교 의원 네. 발언 제지했다가 네. 인터넷에서 난리 났습니다. 네, 네가 왜 말 막어? 네. 그것도 권성동 뭐 틀겠다고 이런 거 네가 막았다고 해갖고 권성동과 한패냐? 근데 권성동 그것을 사실 서영교 의원님이 그 전에 바로 틀었어요. 네. 다 틀은 거야. 근데 이게 신당 발언하겠다고 또 틀겠다고 해서 이거 신당 발언할 때 그거 트는 거 아닙니다. 네. 그 말 한마디 했다가 네. 제가 작살났습니다. 왜 못 틀어요? 네. 왜 틀지 못하게 해요?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서영교 의원. 맞습니다. 아무튼 제가 볼 때 법사위원장 하시면 잘하실 거는 같은데 인기는 별로 없으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법사위원장 어떤 법사위원장을 하려고 하시는지까지 이제 제가 충분히 좀 들은 것 같고요. 혹시 오늘 저 출연하시면서 그래도 저희가 좀 어렵게 모셨는데 요 얘기는 내가 좀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혹시 있을까요? 아니 뭐 하고 싶은 얘기 다 했고요. 네. 진짜 우리 당을 지지하고 사랑하는 분들이 이제 마음이 급해요. 사실은 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집권당이 됐고 또 새로운 이재명 정부
또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저는 원칙적으로 네. 이걸 반석 위에서 쌓아놓아야 한다. 음. 이게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충분한 논의조차도 없이 만들어지면 이게 사실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 되기 때문에 좀 약간 더디 가더라도 이 반석 위에 성을 쌓아야 한다. 그래서 뭐 저희 민주당 의원들 저를 포함해서 네. 이 검찰의 개혁, 법원의 개혁, 감사원의 개혁은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 속도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저희 민주당을 신뢰해 주시고 네. 좀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린다 하는 약속에 네. 다짐의 말씀을 혹시 우리 드립니다. 법사위원장도 그렇게 좀 포용형 또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돼야 된다면 당 대표도 그런 분이 되는 게 더 맞나요? 그것은 지지자의 성향에 따라서 네.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지금 아직 우리 당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네. 이 내란 사태가 종식되지 않았다. 못했다는 인식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저한테 주문하는 내용들도 음. 좀 더 세게 해달라는 음. 주문이 훨씬 더 많은 걸 보면 네. 그런 주장들이 저는 두 번에 걸쳐서 그 투표 결과로 나타났고 네. 이제 잠깐 휴지기를 네. 겪었기 때문에 이 휴지기 때의 어떤 변화 제가 사실은 전당대회 준비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지금 예. 아, 그래요? 네. 제가 네, 그래서 네. 굉장히 조심스럽긴 그렇죠. 하는데 이게 그 네. 원샷 경선이 아니라 네. 순위 경선을 설정할 때도 전략적 고민을 다 합니다. 음. 그리고 순위 경선할 때 어디를 앞에 놓고 어디를 어디다 놓고 예. 할 때 그렇죠. 예. 고민을 하는데 항상 호남을 음. 중간에 박습니다. 네. 왜 그냐? 여기에 선택이 변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맞습니다. 있는 네. 거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는 앞에 두고 가고 거기서 딱 멈췄다가 네. 다시 한 번에 원샷 경선을 가니까 네. 이 결과가 어디한테 이렇게 작동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좀 하여튼 수도권 규칙과 호남 주목됩니다. 남은 데가 거의 70% 정도 되죠 비율이. 더 넘나? 70% 넘는 것 같아요. 넘죠. 예. 아이 그 이제 훈훈하게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네. 다음 인터뷰가 아직 도착을 안 해가지고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강선우 후보자 임명을 이제 강행하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진짜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이더라고요. 예. 뭐라고 멘트를 내가 해야겠냐. 예. 그래야 이렇게 얘기해도 혼날 것 같고 저렇게 해도 혼날 것 같고 그래 혼나는 고민을. 거 너무 겁내지 그래서 제가 마세요. 이렇게 네. 얘기합니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예. 그리고 그를 뒷받침하는 민주당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는 어떤 결정을 하냐에 따라서 민심의 이반 영상도 일정 부분 아,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 인사권자와 민주당이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저는 왈가불가하는 태도는 아닌 거고 오로지 그 책임도 대통령과 우리 민주당이 같이 책임지는 모습을 저는 보이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보이고요. 네. 특히 밖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계속 해야 한다. 일부는 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주장들이 나오는 것은 충분히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네. 잘못한 부분은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 내부적으로 이게 또 어떤 충돌의 모습 형태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을 이끌고 있는 지도부는 항상 네. 특히 원내대표는 네. 의원들 편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립적인 사람들은 책임져야 할 뿐이 없기 때문에 말할 때 굉장히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충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입장을 좀 더 이해하고 내부가 자꾸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우리 이재명 대통령, 인사권장 이재명 대통령이나 우리 민주당을 위해서나 이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저 인사권자나 당이 책임져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죠 사실. 그 인사를 그렇게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건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그건 뭐 책임지기 싫어도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다만 강선우 의원의 그런 뭐 지금 밝혀진 여러 일들 이런 걸 봤을 때 그 장관 자리에 앉는 것이 적절해 보이느냐 아니냐를 이제 여쭌 뭐 거잖아요. 적절해 보이냐 아니냐를 제가 판단할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의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면 네. 저는 표현을 굉장히 순화시켜서 네. 그리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지 않느냐.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진 않진
아니지 이 정도 표현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근데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는 이제 네. 그거였어요. 어쨌든 이제 후보자가 논란이 굉장히 됐고 네. 국민 정세에 굉장히 민감한 이슈로 논란이 됐고 음.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고심이 깊었던 걸로 알고 여론 수렴도 거친 걸로 아는데 이제 우상호 수석의 브리핑을 보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사실은 이게 어쨌든 뭐 정치적인 책임을 진다는 게 뭐 지지율로 나올 수도 있고 뭐 파장이 있을 텐데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걸 알면서도 지도부가 이거를 대통령의 부담을 주면서까지 강행을 할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수석을 했잖아요. 예. 실제로 그런 일이 생기면 네. 원내대표단은 의원 편을 들 그러니까 이제 수밖에 없는 그거잖아요. 상황이 쉽게 말하면 듭니다. 현역 후보자 중에 한 번도 낙마한 사례가 없었는데 이번에 첫 낙마 사례가 되면 앞으로 우리 당이든 뭐 계속 내각으로 들어갈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도 이런 리스크를 져야 되는 게 부담스럽다는 거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다 있는데 저도 속 편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네. 말씀드리지 못하는 알겠습니다. 그 답답함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 굉장히 답답하신 걸로 그러면 오늘은 마무리하고요. 우리 이춘석 위원장님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예, 네. 예. 다음에 또 예, 하여튼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 네. 저희가 너무 감사하고요. 굉장히 하여튼 일이 많이 바쁘실 텐데 또 여기저기서 비판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들으실 텐데 그런 거 잘 이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런 거 스트레스 많이 받다 보면 정말 골치가 지끈지끈하잖아요. 예. 그 의원실에 계실 때도 그럴 때 그 의원실 안에다가 요 탈취제 하나 딱 놓으시면 이게 이제 스트레스 해소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해요? 그냥 드리는 거 아니고요. 예, 예, 하나 사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좀 깎아 주십시오. 요거 한번 좀 까드릴게요. 진짜 향이 네. 너무 좋습니다. 예, 이게 소나무에서 추출한 그 오일 그걸로 향을 만들어갖고 아주 개운한 느낌 한번 맡아보시겠습니까? 너무 가까이 안 하셔도 되고요. 자, 냄새가 이렇게 벌써 이렇게 퍼지죠? 예, 좋네요. 자연 재료, 솔향기가 납니다. 네, 소나무 에센셜 오일을 함유한 그래서 기관지 걱정 없이 바이러스 탈취 기능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의원실에 하나 놓으시고, 아니 차에도 하나 놓으시고, 댁에도 하나 놓으시고, 옷장에도 하나 놓으시고 이렇게 하면 저 5개 다 사가야겠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마침 공구. 예, 장르만 여의도 이벤트를 하고 있어서요. 법사위 단체 공구. 네, 요거 저희 전용 링크에서 구매하실 때 네. 최대 32%를 할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요 차량용 슬림 방향제도 같이 또 드리기도 하니까 요거 한번 가져가셔서 요건 대신 그 머리 아픈 그 막 냄새 센 그런 게 아니고 예. 나쁜 향기를 잡아주는 탈취가 훨씬 더 강한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한번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고민 많이 하신다고 싸지는 거 아닙니다. 고민은 이 위프 탈취제를 만나는데 시간만 지연될 뿐이에요. 어쨌든 만나게 돼 있습니다. 만날 운명이에요. 예.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하루 빨리 사시는 게 더 이득이라는 겁니다. 네. 자, 그렇게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법제사법위원장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과 오늘 함께한 시간이었고요.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예.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